해찾기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당 마진이 가장 높은 녹차 쿠키부터 그 다음 개당 마진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최적의 생산 수량이 구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챗GPT나 구글 바드 같은 인공지능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엑셀에는 인공지능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똑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 한 가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찾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찾기 추가 기능을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찾기 추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제3의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파일, 옵션 명령을 선택합니다.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추가 기능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 관리 항목 옆에 엑셀 추가 기능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추가 기능을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기능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해찾기 추가 기능 항목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클릭해서 체크를 표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 분석 그룹으로 가보면 해찾기라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해찾기 추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된 숫자의 조합을 알아내 보겠습니다. C열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지정하면 C열에 있는 어떤 숫자가 이용이 돼서 그 지정한 숫자가 만들어졌는지를 D열에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을 값 또는 목표 셀이 되는 G3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등호를 입력한 다음 SUMPRODUCT 함수를 입력하고 괄호를 엽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값이 들어있는 C4에서 C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는 사용 여부가 들어있는 D4에서 D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D열에는 아무 값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값은 0으로 표시됩니다. 해찾기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 분석 그룹에서 해찾기 명령을 클릭합니다. 해찾기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목표 설정 항목을 선택한 다음 목표 설정 항목은 G3셀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지정값을 선택하고 여기에 어떤 숫자를 찾을 것인지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67을 지정해 보도록 하죠. 변수 셀 설정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 여부 결과가 들어있는 D4에서 D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제한 조건의 종속 항목 아래에는 현재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메뉴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한 조건 추가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셀 참조 범위는 사용 여부가 들어갈 D4에서 D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다음 BIN이라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BIN은 바이너리의 줄임말로 이진수라는 뜻입니다. 제한 조건에 자동으로 이진수라고 표시가 되죠. 다른 조건은 추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찾기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다시 나타나고 제한 조건의 종속 항목 아래에 방금 추가를 했던 조건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한되지 않는 변수를 의미 아닌 수로 설정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법 선택은 엑셀이 추천해주는 GRG 비선형이라는 항목을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 대화 상자 아래쪽에 있는 해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해찾기 결과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D열에 보면 사용 여부 항목에 0 또는 1이라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찾을 값으로 입력했던 267이라는 값은 148, 6, 99, 14 이렇게 4개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대로 둬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용 여부 결과가 들어있는 D4에서 D13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홈 탭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같음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다음 값과 같은 셀의 서식 지정에서 숫자를 1이라고 입력하고 적용할 서식을 적당한 것으로 지정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숫자들이 사용돼서 이 찾을 값이 구성되었는지를 보다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입니다. 품목별 생산계획 표가 있습니다. 주문받은 수량은 모두 25,000개인데 비해서 생산 캐파 수량은 10,000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최대화하려면 개당 마진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생산하면 되겠죠. 마진이 가장 높은 녹차 쿠키를 일단 3,000개를 생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진이 높은 럼 라즈베리 쿠키를 500개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초콜릿 칩 쿠키를 3,000개 생산하고 네 번째로 수익이 높은 메가크림 쿠키를 500개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까지 7,000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3,000개가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진이 높은 오레오 쿠키 주문 수량 5,000개 중에서 3,000개만 더 생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산하면 최대 수익은 171만 5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문 수량과 캐파가 수시로 변한다면 그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하는 것은 엑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해찾기 추가 기능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찾기 추가 기능을 실행합니다. 데이터 탭 분석 그룹에서 해찾기 명령을 클릭합니다. 해찾기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서 목표 설정 항목을 선택하고 이 값은 수익이 최대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 합계가 들어가 있는 F14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최대값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변수 셀 변경 항목은 선택을 한 다음 생산량 정보가 들어갈 E4에서 E13셀까지를 지정하면 됩니다. 제한 조건들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한 조건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추가해 줄 조건은 생산 캐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고 생산량 합계가 들어갈 E14셀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항상 생산 캐파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선택하고 등호를 선택합니다. 제한 조건 항목은 생산 캐파 한도가 들어갈 E16셀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한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제한 조건은 생산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문 수량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셀 참조 항목을 선택한 다음 생산량이 들어갈 E4에서 E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값은 합계가 항상 작거나 같기를 제한 조건으로는 D4에서 D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한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생산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음수 혹은 소수점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셀 참조를 E4에서 E13셀까지 범위로 지정합니다. 두 번째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고 항목 중에서 INT를 선택을 하면 제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정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INT는 인티저, 정수형을 뜻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할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추가했던 세 가지 제한 조건에 대한 수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 아래쪽에 있는 해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찾기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당 마진이 가장 높은 녹차 쿠키부터 그 다음 개당 마진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최적의 생산 수량이 구해집니다. 예전에 하던 일종의 게임 중에 마방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3칸씩 모두 9칸이 있고 이 중에서 1부터 9까지 숫자를 적되 중복하거나 빠뜨리지 않고 적어서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 합이 모두 15가 되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에 4, 9, 2 이렇게 입력하면 이 세 숫자의 합은 15가 되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서 4, 3, 8 이렇게 입력하면 이 세 숫자의 합도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방향, 열방향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숫자를 더했을 때 모두 15가 되도록 하는 마방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찾기에서 사용할 수식을 몇 개 작성합니다. 지3셀을 선택하고 가로 방향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을 작성합니다. 등호를 입력한 다음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sum이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C3에서 E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G3셀의 수식을 G5셀까지 복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C7셀을 선택하고 세로 방향의 합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을 작성합니다. 역시나 sum 함수를 이용해서 sum 괄호를 열고 C3에서 C5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E7셀까지 복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G7셀을 선택한 다음 마방진은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숫자 합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G7셀에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칸을 더했을 때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C3, D4, E5셀을 각각 지정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져 있는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G8셀에는 sum 함수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 방향에 있는 이 세 칸의 합계를 구하는 수식을 작성합니다. 역시나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C5, D4, E3셀을 선택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수식을 작성한 다음 해찾기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 분석 그룹에서 해찾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해찾기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이 경우에는 목표 설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지정 값을 선택을 하고 마방진에서는 가로든 세로든 혹은 대각선이든 세 칸의 합이 항상 15가 되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15를 입력합니다. 변수 셀 변경 항목을 선택하고 숫자가 들어갈 영역인 C3에서 E5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제한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추가해 줄 조건은 이 9개의 셀에는 숫자가 들어가되 중복되는 숫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 조건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셀 참조 항목을 선택하고 C3에서 E5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가운데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DIF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제한 조건에 All Different라는 글자가 표시됩니다.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숫자는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정수가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셀 참조 범위는 마찬가지로 C3에서 E5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두 번째 드롭다운 버튼을 선택한 다음 INT, 인티저를 선택합니다. 제한 조건으로는 자동으로 정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제한 조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모두 합산 수식이 들어가 있는 G3에서 G5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등호를 선택한 다음 제한 조건을 15로 지정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세로 방향 수식이 들어있는 C7에서 E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드롭다운 버튼을 선택해서 등호를 선택한 다음 제한 조건을 마찬가지로 15로 지정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각선 방향 수식이 들어있는 범위를 제한 조건으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수식은 G7에서 G8셀에 들어있죠. 셀 참조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등호를 선택한 다음 제한 조건은 마찬가지로 15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해 줄 조건이 없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한 조건 항목에 조금 전에 지정했던 5개의 수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가 구해졌나 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15가 맞죠? 두 번째 행도 15가 맞고 열 방향으로도 모두 15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각선으로도 합계를 구해보면 1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 처리해 보았습니다. 맨 먼저 해찾기 추가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찾기 추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제3의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설치 과정을 통해서 인스톨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가 어떤 다른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수익을 최대로 하기 위한 품목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산 캐파만 입력하면 품목별 최적 생산 수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합계가 모두 일정한 마방진을 해찾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